사람이 됐음으로 그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이한방송 이한쌤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 편이라고 착각하는 야당 당대표 선거입니까? 아니면 우한폐렴을 대비한 백신 접종입니까? 이렇듯 대한민국의 미래나 운명과는 별 상관없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장우석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일 관심 있으신 게 뭔가 봤더니 요 며칠간은 뭐 우리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또 대한민국 미래하고도 전혀 관계없는 야당의 당대표 선거들 이렇게 또 난리들을 하시던데 네. 뭐 저도 뭐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내과병원을 갔었는데 네. 그렇게 뭐 환자가 많이 있는 병원은 아니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전부 그 예방접종 받으시려는 환자분들로 네. 아주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으셔갖고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옆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구경을 했더니 뭐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시는 분, 그 다음에 얀센 맞으시는 분, 그 다음에 파이자 맞으시는 분들께서 나 다른 걸로 바꿔주면 안 되나 막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대한민국 분들은 참 그 언론을 절대 신뢰하는구나. TV와 그 다음에 관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에서 얘기를 하면 100% 신뢰를 하는 네. 국가적 민족적 특징이 있구나. 그러면 이런 나라는 잡아먹기 딱 좋잖아요. 관과 언론만 장악하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양떼가 되는 거예요. 양떼.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 개개인들이 옳고 그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TV에서 떠들면 떠드는 대로 관에서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그걸 전부 믿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걸 보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뒤집어 엎고 잡아먹기에 참 좋은 여건이었구나. 이걸 사실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굉장히 뭐 살기 불편하시고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생활 양식은 이미 자유민주주의에 완전 적응이 돼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사회와 사회주의에 딱 걸쳐 있다가 지금 사회주의로 약간 더 올라갔어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그 많은 이제 뭐 자유를 지키자, 국가를 지키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사실 이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전 단계죠. 근데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분하는 거는 보통 이제 네. 납세율, 조세 부담률로 따져요. 조세 네. 부담률. 근데 대한민국은 이미 그 보통의 국가들은 국가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직접세 제도 혹은 뭐 물품 가격이나 간접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세 제도. 대한민국은 이제 뭐 지금까지 어려운 시절을 겪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믹스되어 있는 형국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직접세와 간접세를 다 내는 네. 이런 희한한 국가 시스템이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가가치를 내서 돈을 조금 벌면 국가하고 나눠 먹어야 돼요. 반씩. 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동네 깡패도 아니고 뭐 자릿세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개인의 소득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우리는 도저히 너가 우리 몰래 1원이라도 버는 꼴을 못 본다. 이러면 자유민주주의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이러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다리시는 것들이 있죠.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이한영 네.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 백수의 왕 그러면 좀 표현이 그런가요? 대한민국을 멋지게 설계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게끔 룰을 만들어 놓으셨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은 우리만의 이 막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이 밀림의 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 꽤 오래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다른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를 빗대서 말하자면 라이온 킹이 다시 등장해서 이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인 이 밀림의 질서를 좀 다시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라이온 킹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 역시 그렇고 자꾸 발발이 치와들이 나서 설치되죠. 거기다가 이제 잔나비까지 등장해서 잔재주 부려요. 그러니 예전에 라이온 킹의 그 질서 유지를 봤던 우리가 얼마나 머리에 쥐가 나고 아프겠어요. 라이온 킹이 나타나서 그 표효하는 한 목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자동으로 질서가 유지될 텐데 네. 이런 라이온 킹의 등장이 늦어지면서 지금 발바리 치와와 잔나비들의 이런 잔재주를 보느라고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의 관심사 밖에서는 굉장히 무섭고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제가 왜 발바리 치와를 언급했냐면, 조금 이제 웃고 지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예전에 이제 라이온킹 애니메이션 그 얘기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거기 이제 주제가를 보면, 나주에, 뭐 이러면서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당시에 제가 이거를 묘사를 했더니 시청자분께서, 나주 평야 발바리 치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웃고 가시라고 그런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문재인 씨가 지금 어디 갔죠? 신이 나셨어요. 왜냐면 이제 국격이 상승했다 하면서 이제 G7 거기 초청됐다고 막 신이 났더라고요. 그 문명 세계에 살아보지 못한 네. 이제 밀림 속 난장이가 네. 동네 이제 사람들이 오라 그러면 여기가 고추장을 파는 집인지 된장을 파는 집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좋다고 뛰어가요. 네. G7 같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으면 G7 그러면 중국도 있겠나? 뭐 러시아도 있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G10, 뭐 G20, 뭐 베레벨 프로그램이 많아요. 근데 G7은 여러분들 중국과 러시아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G7은 누구누구 있느냐?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카나다가 있어요. 네.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가 참가를 했다가. 했다가 우크라이나 침공 때 로그 아웃이 됐죠. 네. 그러면 G7 국가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뭘까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산다는 나라들은 다 모여 있네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 호주, 인도가 초청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7개 나라 플러스 3. 그래서 이제 10개 국가가 이제 모이는데 딱 뭘 것 같아요? 중국 견제요. 예, 맞습니다. 중국을 어떻게 때려부실까 하는 반중 결의 대회에 맞아. 간 거예요. 반중 결의 선생님, 이거 대회. 기사 한번 보여드려요. 예. 반중 결의된 거 딱 보면 알겠어요. 예, 이게 G7 가기 전에 왕이가 여기 외교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미국 편향 장단에 휩쓸리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딱 그게 뭐가 떠올라요.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불량배가 이제 선생님이 너네들 모두 눈 감어 해가지고 너네 괴롭히거나 돈 뺏은 애 있으면 무기명으로 적어내 이거 이거에 이제 너 만약에 적어내면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난쟁이들이 밀림에 나와서 지가 어느 집에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오래면 좋다고 무조건 가는 거 영광이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추장 파는 집인지 된장 파는 집인지 그 알고 가야 되는데 그냥 뭐 비행기 탈 일만 있으면 무조건 좋다고 뛰어가는 게 꼭 저 같기도 해요. 저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열리는 G7은 반중 결의대회예요. 반중 결의대회. 네. 여기 가면 아마 중국에 대한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피해가 큽니까? 거의 이제 1년 6개월이 돼가는 동안 전 세계가 마비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이 병에 걸려서 희생이 됐고 또 이거 예방접종 맞겠다고 전 세계가 지금 아비규환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이거 뭐 거의 이런 부작용 환자라든가 사망자만 보면 웬만한 세계대 좀 버금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라이온킹이 아니고 발바리 치아와 잔나비들이 이렇게 설쳐되면은 그 피해를 누가 보냐? 밀림 전체가 보게 돼요. 나름 질서가 있고 룰이 있는 사회인데 이렇게 갖고 발바리 치아가 가서 실수하고 오면은 그 치닥거리, 다시 말해서 뒷감당은 누가 해야 된다? 우리 같이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이 돈으로 메꿔야 되는 게 지금까지 이제 가장 큰 해악이죠, 해악. 자,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6.25 참전 16개국에 의해서 유엔 사령부 휴전체제 시스템에 의해서 국방안보가 유지되고 있죠. 네. 이렇게 유엔 참전 16개국 플러스 대한민국에는 일본에는 뭐가 있냐? 유엔사 후방사령부라는 게 있어요. 유엔사 후방사령부. 이건 뭐냐면 한국 전쟁이 재개가 되면 지금 휴전 상태니까 이 후방 지역에서 한국 전쟁을 도와줄 수 있는 국가들 9개가 모여서 후방사령부를 따로 구성하고 있어요. 자, 이 후방사령부를 구성하고 있는 9개 국가에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터키, 영국, 미국 이렇게 9개 국가가 후방사령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유사시 우리를 도와줄 유엔사 후방사령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 상당수가 이번 G7 국가의 네. 구성원이죠. 여러분들 지금 유엔사 후방사령부는 실질적으로 그 뭐 연락장교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별로 없었고 지금까지는 어떤 편제표하고 주로 일본과 미군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됐었는데 네. 최근에 유엔사 후방사령부에 필리핀군 대령 연락장교가 또 파견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우한폐렴 재조사를 시작한다니까 중공이 어떻게 했어요? 핵전쟁 하겠다고 막 으르렁거리죠. 네. 자, 여러분들 지난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미국의 부시 정권, 아들 부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떠나서 그 시절에 이제 메인 이슈로 등장했던 게 뭐냐면 전 세계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뭐 미사일 장사꾼이라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사일과 시스템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MD에 가입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한동안 논란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북계가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핵 개발을 하고 중공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전쟁에 협박을 하는 지금 만약에 그 당시에 미국이 전 세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통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들 안보는 바로 이런 거예요. 단 한 번, 단 하루를 써먹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돈을 들이고 사람을 모아서 가리키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안보입니다. 네. 한 번 썼다고 뭐 라이프타임 워런티 뭐 평생 쓰는 게 아니에요. 안보는 단 하루, 한순간을 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사람을 동원해서 장시간 훈련을 해야 되는 이런 게 바로 안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러면 우리나라 요즘에 굉장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가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경계에 딱 턱걸이라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디로 갔죠? 사회주의 쪽으로 많이 갔죠. 네. 그러면 국가 유사시에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어디냐? 군이에요, 군. 근데 여러분 요즘에 군을 어떻게 와해시키려고 하는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 안 되니까 물론 피해자라든가 뭐 희생자 분들에게는 제가 송구하지만 군의 성추행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군을 한번 다 때려잡아서 잡아뜨려 보겠다 이런 이제 국가 차원에서 나섰어요. 각군 참모총장이 국회에 불려나와서 마치 뭐 나라가 망한 것처럼 풀이 죽어서 대답을 하고 네. 의원들은 닥달을 하고 있던데 맞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이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강력범죄이기도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군을 갖다 때려잡겠다라는 의도를 보일 때는 반드시 이거에 대한 견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견제가 안 돼요. 그냥 일방적인 가해자 집단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뭐 젠더 평등, 요새는 뭐 성도 안 쓰죠. 젠더라는 용어를 쓰던데. 네. 남녀 평등, 뭐 이런 거에 대한 전제는 뭐냐면 사실 저 이념 세력이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자, 그러면 다름을 인정하다 보면 남자들이 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다 남녀 구분 없이 해야겠지만 그 중에서 전쟁이라는 인간이 겪어서는 안 될 가장 극한의 상황까지 가야 되는 나라를 지켜서 해야 되는 국방 안보 쪽에는 아무래도 자격 조건이 신체적으로 남자들이 유리하게 돼 있겠죠.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방적인 유분리를 떠나서 남자들이 적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군 비율을 네. 이제 뭐 어떤 자격 기준을 놓고 뽑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을 할당해 놓고 막 채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끼리 문화를 형성했던 군 조직에 이제 여군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남녀 평등한 동등한 입장에서의 군 생활들을 얘기를 하시고 이제 여성도 이제 징병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성 징병제라든가 남녀가 동등한 조건이나 환경에서 군복무를 하려면 여러분들 유럽이나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보세요. 거기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군에. 네, 맞아요. 화장실, 뭐 샤워실, 내무실도 그냥 여자 남자 다 같이 씁니다. 그냥 뭐 반대되는 성에 있는 뭐 남자나 여군이 훌렁훌렁 벗고 뛰어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남녀 구분이 유교의 영향으로 좀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의 이제 군대 문화 자체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건너온 문화, 그 다음에 유교를 겪으면서 미국이 전수해준 문화, 이런 문화가 뒤엮인 좀 혼란의 문화인데, 여기에 이제 남자들 위주로 최근까지 군대를 편성했다 보니까 남성 위주의 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 갑자기 이제 진입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여군들이 대거 진입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일방적인 기존의 문화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해라, 여군에 대해서 뭐 이걸 인정해라고 강요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5, 60년 이상 이어져 왔던 대한민국 군대만의 남성 위주의 문화에 대한 네. 혁신이나 발전 유도를 한 후에 이제 여군들이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이 점은 아직 미흡한 가운데 기존 문화가 그대로 존재하는데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이런 어떤 편들기 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부작용이 발생하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에는 국가의 안보 상황 자체가 지금 너무 심각한 편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공적 조직 중에 가장 도덕률이 높아야 되는 군대에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군대 선배로서 뭐라고 할 말이 없고, 다시 한번 피해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송구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문화의 혁신이나 어떤 창달 없이 새로 이제 인원 충원, 여성 인원 충원을 이제 하면서 기존 문화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해체,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벌어지면서 네. 안보 면에서는 지금 엄청난 지금 손해와 국가적인 피해를 네.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북계 핵 요 소식부터. 이거요? 아니요. 이거요? 예. 지난 8일 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뭐라 그랬냐. 북계가 평양 인근 강선지구의 핵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다.
그다음에 영병보다 여기가 훨씬 큰 핵시설이고 네. 3월에서 최근까지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시설에 증기가 공급되고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뭐 계속 그러네요. 몇 번이나. 사실 이게 지금 3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북해 비핵화에 네. 찬물을 끼얹는 굉장히 쇼킹한 뉴스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강선 핵시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폭로로 알려진 시설이었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아마 잠깐 중단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면서 잠시 중단했을 텐데 지금 여기서 오. 대규모 핵시설을 또 다시. 가동해서 네.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추출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뿐이 아니라 이제 지금 내년도 미국의 그 국방 예산 편성을 놓고 지금 미국의 주요 국방 관계자들이 계속 청문회에 나와서 지금 이런저런 증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북부사령관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요, 미국 북부사령관. 네. 북한. 예. 새 ICBM 미국의 선택지 제한. 저 얘기는 선택지 뭐냐면 네. 북한의 새 대륙간 탄도탄에 있어서 미국이 여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발사 왼편 전략을 추진 중이다. 여러분, 발사 왼편이라는 거는 이미 한 4년 전쯤에 등장한 개념인데, 네. 지난번에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예, 것 같아요. 발사 준비, 뭐 발사, 뭐 상승, 하강,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맨 왼쪽, 다시 말해서 발사 준비하기 이전인 준비 단계에 공격을 해서 미사일을 아예 발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부시 대통령 때부터 편성해 놓은 MD 체계, 다시 말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 하면 적들의 어떤 미사일 발사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정보 또는 각 미사일에 대한 그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전자기적 신호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예측했던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미 북계 김정은이 들어선 이후에 어떤 이유에선지 북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을 막 쏴댔어요. 네. 그때마다 미국은 옳았구나 하고 그 발사하는 미사일들의 준비 상태에서부터 그다음에 발사 준비, 뭐 발사까지 모든 신호 정보, 다시 말해서 텔레메트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확실치 않게 확보하지 못한 게 뭐냐면 SLBM 정도. SLBM 저는 이제 그렇게 남은 보고 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뭐냐면 북계가 미사일을 쏠 것 같다 그러면 발사 왼편 전략으로 북계의 준비 단계에서 박살내버리겠다, 이런 이제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네. 또 이걸 뒷받침하듯 국방부 장관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또 했어요. 이거요. 네. 미국의 지금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북한은 미 본토 타격을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네. 외교 주도의 한반도 평화 노력을 지속하겠다. 자, 여러분들, 외교와 국방은 항상 같이 다니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또 이거를 뭐 외교를 주도하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을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죽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말로 하는 단계야. 네. 경고한 거죠. 바이든 정부 가도 진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시는 라이온킹이 과연 언제 올 것인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목마르고 이런 이제 힘든 상황을 언제까지 우리가 끌고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3상은 아직 유효하다 그랬더니 작년 상황이 재탕되는 게 아닙니까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 딜레이 됐던 거예요. 딜레이 됐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벌어질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벌어져요. 근데 그 벌어지는 시간까지 좀 지체가 됐을 뿐인데, 이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선택과 집중에서의 이런 네. 선택의 문제, 그 다음에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오는 어떤 선택과 집중에서의 문제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지연된 것도 사실은 많아요. 미국 상황도 있지만. 네.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 중국의 악행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를 두고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원망이 지금 크게 다르고 있는 이때, 제가 볼 때 다가오는 7월, 8월을 그냥 지나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미 국무부 관계자의 얘기를 전언을 해드릴 건데요.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주목한다.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체제를 훼손하는 중국의 시도에 대한 그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한 방송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존의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려면 그 국제 질서를 설계하고 설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주체가. 북계나 중국이나 2차 대전 이후 지금 전 세계를 지탱해온 NPT 체제에서 다자간 지역 방어 시스템이라든가 WTO 체제하에서의 다국적 분업 시스템을 지금 붕괴시키고 있어요. 아무나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선생님, 예. 끝이에요, 오늘? 예, 오늘 저 방송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계속 희망이 있어야지 계속 갈 그렇죠. 수는 있는데,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도 요즘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많이들 지쳐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면 또 한 번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밤무대 생활 지금 거의 한 4년째죠. 이한방송이라는 밤무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밤무대 해설사 생활도 머지않은 시기에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전부 감사드리고, 또 최명자 선생님, 장세나 선생님, 리빙옵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 또 뵙겠습니다.